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지었냐면 완A 아노바 등분산 검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은 이유는 뭐냐면요.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등분산 검정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집단 간 분산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그 검증을 한 다음에 집단에 따라서 나타나는 등분산이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피셔의 이론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통 피셔의 이론 분산 분석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게 바로 주효과 분석입니다. 근데 이 주효과 분석을 통해 가지고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집단 간 차이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지 사후 분석을 하고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분석을 멈추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사후 분석에 관한 부분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요 등분산 검정, equal variance, 자,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분석이 이루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자, 이때 당시는 뭐냐면 바로 요 초록색으로 한 부분이 있죠. 등분산 검증을 하고 이게 불충분되는 거예요. 즉 집단마다 분산이 다르대요.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느냐? 바로 브라운, 포시테라고 표시하시는 분들 계시고 폴테라고 표시하시는 분이고 물론 발음은 어떻게 하는지 좀 다른데요. 보통 브라운, 포시테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웰치 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통계를 처음 하시는 분이 좀 헷갈리시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저 브라운 포시테라고 하는 저 부분이 헷갈리게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까지 통계를 배울 때 집단들 간의 분산이 같다 다르다라고 검증할 수 있는 건 뭐밖에 배우지 않았냐면 바로 이 등분산 검증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즉 레빈즈 검증밖에 배우지 않았어요. 근데 집단 간의 분산이 같다 다르다는 이 레빈즈 검증만 있어가지고 꼭 이것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방법이 있느냐? 바로 브라운 포시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 브라운 포시테 방법은 집단 간 분산의 차이를 볼 때도 쓰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볼 때도 쓰인다. 이 두 경우 다 쓰입니다. 근데 요거를 헷갈려가지고 등분산 검증 무조건 레빈즈 검증인데 갑자기 등분산 검증도 브라운 포시테로 한대. 근데 집단 간 평균 차이도 브라운 포시테로 한대. 그러면 이게 브라운 포시테 방법은 도대체 뭐야? 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이때 분석하는 건 마찬가지로 피셔의 이론 분산 분석처럼 주효과 분석이에요. 집단 간 평균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차이가 없다? 스탑. 만약에 차이가 있다? 라고 하면 사후 분석이 되겠죠. 그러면 집단 간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사후 분석 기법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등분산 과정은 뭐냐면 이 차이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은 두 가지를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레빈즈 검증과 브라운 포시테 검증을 보여드리고 이 두 가지 검증이 도대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빈즈 검증을 사용해 가지고 등분산 검증을 하면 일종 오류가 나타날 확률이 높아요. 즉 이건 뭐냐면 집단 간 분산이 같다 가 영가설이에요. 대항가설은 뭐냐면 집단 간 분산이 다르다라가
대한가설입니다. 그러면 일종 오류가 증가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집단 간 분산이 같다. 즉 영가설이 사실인데 사실인데 요 레빈지 검증을 쓰면 영가설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영가설을 기각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레빈지 검증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 바로 브라운 포시테 방법입니다. 또 이 브라운 포시테 방법의 장점이 뭐냐면 집단 간 사례 수가 달라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여러분들이 등분상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왜 레빈지 검증만 그렇게 유독 생각을 할까? 생각해 본 결과 왜 그러냐면 지금 인문사회 쪽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통계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SPSS 프로그램 중에 뭐가 나오냐면 바로 등분상 검증을 할 때 레빈지 검증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레빈지 검증이 거의 디폴트처럼 거의 쓰이다 보니까 통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등분상 검증 무조건 레빈지 검증으로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약간 착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등분상 검증은 레빈지 검증뿐만 아니라 브라운 포시테 검증을 통해서도 등분상 검증이 가능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걷기, 에어로빅, 운동 경기 이렇게 세 가지 데이터가 있고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집단이 1, 2, 3, A, 1, 2, 3 이런 식으로. 뭐를 쟀느냐? 신체 발달 수준을 잰 거예요. 걸었을 때 신체 발달 순서, 에어로빅 발달 순서, 운동 경기 발달 수준. 물론 저기 나온 데이터는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무슨 저기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보면은 첫 번째 걷기 운동의 신체 운동은 평균이 3.20, 에어로빅은 5.10, 어떤 격렬한 운동 경기라면 10점이에요. 이렇게 평균 차이가 있대요. 그렇지만 이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처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요 분산 집단 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난 요 분산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등분상 검증이죠. 그거에 필요한 기타 정보들이 여기 다 표기가 된 겁니다. 전체 걷기의 총합,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오차, 그리고 표본 크기 등 전부 다 이 등분상 검증에 필요한 정보들이 기술 통계들이 다 제공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일단 영가설과 대안가설로 보면 영가설은 뭐냐면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한 각 운동 방법의 분산은 같다. 즉 이걸 쉽게 얘기하면 집단 간 분산은 같다. 차이가 없다. 이걸 대안가설로 표시하면은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한 운동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분산은 다르다. 자, 이게 적어도 하나의 분산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아까 했던 걷기, 에어로빅, 운동 경기. 이게 뭐냐면 걷기와 운동 경기는 같을 수 있습니다. 분산이. 그렇지만 운동 경기는 다를 수 있어요. 또 다른 조합은 뭐냐면 에어로빅과 운동 경기는 분산이 같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걷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집단 간 분산이 같지 않다에 대한 부분,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표현한 것처럼 신체 발달 수준에 대한 운동 방법 중 적어도 하나의 분산은 다르다라고 대안가설을 세울 수 있습니다. 자, 레빈지 검증은 지난번에 저희가 했던 걸로 한번 보면은 자세히 보면은 이제 그 부분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단히 하고 넘어갈게요. 일단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레빈지 검증 통계치, 즉 세 가지 운동 기법에 대한 신체 발달 수준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분산이 차이가 있을까를 봤더니 통계치가 11.945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 또 있죠. 저 11.945가 그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냐 안 하냐 봤더니 자유도가 2일 때 18일 때 그 통계치 기각값은 3.885래요. 3.885. 근데
통계치는 11.945. 즉 통계치가 기각치보다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자, 여기 이거를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또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면요. 이 영가설을 기각할 때는 통계치, 즉 자료로부터 얻은 그 값이 기준값, 보통 기각값이라고 하는데 그 기각값보다 크던지 이렇게 결정을 하고요. 두 번째 방법은 p-value라고 그러는데 유의수준이라고 그러거든요. 유의수준 저희는 무조건 0.05로 이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0.05보다 작으냐 크냐로 결정이 돼요. 그랬더니 저희 통계치 11.945는 0.001이에요. 수준보다 훨씬 작게 나타납니다. 즉 유의 확률은 유의 수준 0.05보다 훨씬 작게 나타나요. 그래서 통계치가 기각치보다 크던지 유의 확률이 유의 수준보다 작던지 이 두 가지 경우가 같이 일치가 돼야 됩니다. 또는 여기 지금 이거는 제 사이트가 아니고요. 이 사이트에 가면 자유도가 2하고 18일 때 기각치가 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계산이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를 종합했을 때 레빈지 검증 결과 영가설이 기각이 됩니다. 즉 집단 간 분산은 다르다라고 되는 거죠. 이때의 값을 잘 보세요. 이때의 레빈지 값은 11.945입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아까 그 결과인데 이건 뭐냐면은 레빈지 검증은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이 3.20은 뭐냐면요. 자세히 보세요. 이 3.20은 여기 가운데 있죠. 이거 3.20, 5.16, 10. 이건 뭐냐면요. 걷기의 평균 신체 발달이에요. 에어로빅의 평균 신체 발달이고요. 운동 경기의 평균 신체 발달이에요. 즉, 이 레빈지 검증은 뭐냐면 평균으로부터 각각에 떨어져 있는 요 간격, 보통 차이라고 그러죠. 차이. 저 좀 더 가면 이제 표준 편차 이렇게 나오는데 저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안 한지를 살펴보는 건데 저걸 구하는 과정에서 평균을 씁니다. 평균을 쓰죠. 근데 이 지금 설명드린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은 뭐냐면은 영가설과 대항가설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뭐가 있냐면은 이때의 J는 약간 달라요. 요 GI를 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건 다 똑같은데 요 과정에서 바로 뭐를 쓰냐면은 레빈지 검증은 평균을 썼습니다. 평균을. 그렇지만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 같은 경우는 중간값을 씁니다. 중간값을 써요. 중간값을 씁니다. 중간값을 쓰면은 이 걷기에서의 중간은 3333, 즉 3이라는 뜻이에요. 즉 이게 뭐냐면 원 데이터로 가면은 바로 요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걷기 3점, 2점, 4점, 3점, 4점이 있어요. 이거를 낮은 점수부터 높은 점수까지 다시 재배열을 시켜요. 즉 2, 3, 3, 4, 4가 되겠죠. 이때의 중간값은 뭐냐? 바로 3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부터 도대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게 바로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이에요. 바로 이 부분 설명했던 거죠. 그 중간값을 대입시켜서 봤더니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은 10.156이 나온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위에 설명된 브라운 포스트, 이거 약간 발음상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그 밑에 있는 레빈 검정 자세히 보시면요. 다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이 Z값,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요 Z값을 구할 때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느냐 아니면 중간값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를 구하느냐 차이입니다. 그랬더니 이 브라운 포스트의 방법을 썼더니 F값이 10.156이 나오고요. 레빈지 검증은 11.945가 나온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느냐? 보면 바로 이겁니다. F분포는 정규분포와 다르게 저런 식의 분포를 띠고 있어요.
물론 자유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지만. 자, 그럴 경우에 브라운 포시대 방법은 바로 기각값이 정해져 있을 때 0으로 똑같이 같다라고 전제하에 브라운 포시대 방법은 10.156이고요. 레빈지 검증은 레빈의 검증 11.945입니다. 자, 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유의 수준으로 할게요. 즉 우리가 영가설이 틀렸어. 그래서 영가설이 기각되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보다 엄밀히 얘기하면 영가설이 틀린 게 아니고 영가설은 사실이지만 나타날 확률이 극히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가설을 기각하겠다. 바로 저 빨간색 부분이 유의 수준 부분입니다. 자, 저 부분이 바로 일종 오류가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레빈지 검증 같은 경우는 요만큼의 일종 오류가 있는 겁니다. 이만큼의.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한다 볼 때, 이런 식으로 기준을 할 때. 근데 반대로 이제 브라운 포시대 방법 같은 경우는 10.156이에요. 10.156. 지금 아까 똑같은 조건하에서의 기각값이 얼마였냐면 3점대야, 3점대. 3점대. 그러면은 10.56은 기각값에서 봐서 한참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많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저런 의미에서 접근했을 때 브라운 포시대 방법이 바로 일종 오류의 확률이 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등분산 집단 간 분산이 같다, 다르다에 대한 검증 결과는 지금 같은 경우는 똑같이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레빈지 검증을 했는데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브라운 포시대 방법을 써가지고 그 등분산 검증을 한 번쯤 다시 재시도하면은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빌트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빌트인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SPSS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브라운 포시대 방법을 통해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보여주는 것까지 해주는데 브라운 포시대 방법을 써가지고 등분산 가정을 검증하는 옵션이 없어요. 앞으로 지금 제가 이 교재를 쓰고 있는데 교재가 나오면은 아마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브라운 포시대 방법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등분산 검증이 이루어지는지 제가 자세히 지금 거기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빈지 검증이 됐을 때 무조건 레빈지 검증을 통해 가지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이 안 됐을 경우에 분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아니야 나는 브라운 포시대 방법이 있으니까 이걸로 검증을 해가지고 등분산 가정이 충족되는지 안 되는지 볼 거야. 그리고 나서 피셔의 이론 분산 분석으로 할지, 이건 여러분들이 선택이지만 이 브라운 포시대 방법과 이 레빈지 검증은 똑같이 등분산 검증에도 쓰이고 차이가 있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이 브라운 포시대 방법을 써가지고 등분산 검증을 살펴본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